2024년 2월 9일 양곤 인도센터에서 인도 미얀마 무역 활성화를 위한 루피잣 양국 통화결제 도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미얀마 중앙은행 딴딴쇠 총재는 인도는 미얀마 수출 시장 4위, 수입 시장 6위를 차지하는 미얀마 최대 무역국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ACU 회원국인 미얀마에서 루피 보스트로 계좌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양국 통화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앞으로 양국 우호 관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무역 활성화를 통한 국가 경제 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얀마에서는 UAB, CB, 인도에서는 펀잡 내셔널 뱅크가 루피잣 통화결제 지정 은행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미얀마-인도 무역은 주로 TAMU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3-24년 회계연도 1월 19일 현재 인도 수출액은 약 188만 9천 달러, 수입은 약 82만 6천 달러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2024년 2월 13일 네피도에서 미얀마 등록 정당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미나웅울라잉 위원장은 모든 등록 정당들은 민주주의 실천을 위해 정당을 강화하고 다가오는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며 권위 있는 선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군부는 다당제 민주주의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정치적인 부분을 이용하지 않고 다당제 민주주의 체제에 무력을 사용한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개정이 필요한 법안이 있다면 의회를 통해 진행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2008년 미얀마 헌법도 이를 통해 개정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각 정당은 정당 정책을 동의하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당원을 모집하고 지속적으로 국민들과 접촉하고 당을 운영해야 하겠지만 우선순위는 국가대의이며 그 이후에 정당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국익을 강조하였습니다. 2024년 2월 14일 주미얀마 태국 대사관은 미얀마 국민에 대한 비자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신청 규정을 강화하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주미얀마 태국 대사관은 하루에 비자 신청 인원 400명까지 제한하고 오전 8시 30분부터 신청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번호표 신청 시 본인이 직접 본인의 유효한 여권을 제시하면 양도가 되지 않는 번호표를 인당 1개씩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번호표를 위조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 적발 시 블랙리스트에 등록하여 비자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최근 국가관리위원회가 의무복무제 시행을 발표를 하면서 태국 비자 신청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에서 해외 인력 송출업체에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로 취업할 해외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신규 고용계약서를 일시 중단하도록 명령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024년 25년 회계연도에 미얀마 소금 5,000톤을 수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몬주 소금협회에 따르면 몬주에서 생산된 소금이 수출되기 시작하면서 일본과 한국에서 소금 구매 제한을 받았다고 합니다. 2023년 8월 일본에서 시험 발주로 20톤을 수출하고 2023년 12월 염전 시즌 동안 1,000일염 600톤 약 30컨테이너를 발주받았다고 합니다. 이어 한국에서 전문가들이 방문하여 염전과 소금 가공업체를 만난 이후 시험 발주를 받아 2023년 9월 1,000일염 20톤을 선적한 컨테이너 1개를 수출하였습니다. 미얀마 소금은 몬주, 라카인주, 에아와디 지역에서 주로 생산이 되어 연간 40만 톤 이상이 생산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중 몬주는 4,500에이커가 넘는 염전이 있어 연간 5만 톤 이상 소금이 생산되며 미얀마에서 두 번째로 많은 소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월 몬주에서는 비가 내리면서 소금 생산량이 조금 줄어 약 300톤 정도 생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올해 소금 시즌 생산량은 약 4만 5천 톤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몬주에서 1,001염은 주로 땀뷰자야 타운십에서 생산이 되며 국내 유통은 타닌따리 지역과 만달레이 지역에 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굵은 소금 가격은 비스당 170잣, 정제 소금 가격은 비스당 320잣에서 330잣 정도이지만 수요 공급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습니다. 1월 비로 인해 시세는 10에서 20잣 정도 인상되기도 하였습니다. 저스티스 포 미얀마는 2024년 2월 20일부터 미얀마 중앙은행은 러시아 금융결제 시스템 미르를 구축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와 연계된 기업들의 무기 구매 및 사업 촉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우려를 하였습니다. 지난 1월 27일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은 러시아 미얀마 기업인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여 미얀마 은행들이 러시아 미르 시스템 연동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르 시스템 연동 작업이 완료되면 양국 기업들은 자유롭게 무역 거래를 하게 되어 제3국 중재 없이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최근 미얀마에서 한국 계절 노동자 송출에 대한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25세 미얀마 남성은 한국에서 근무하기 위해 해외 송출업체에 결제를 했으나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아 고소를 하겠다는 경고 이후 환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온라인으로 결제를 한 이후 연락이 끊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2023년 10월 미얀마 노동부 산하 해외 취업 고용청은 한국으로 계절 노동자를 송출할 수 있다고 발표를 하였고, 이전부터 일부 해외 송출업체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주미얀마 한국 대사관은 2023년 10월 23일과 12월 8일 두 차례에 거쳐 한국 정부는 미얀마 계절 노동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지침이나 입장을 발표한 바 없음을 안내하고 근거 없이 한국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행위를 엄중 경고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24년 2월 8일 네피도 전력부에서 2024년 1차 미얀마 재생에너지위원회 조정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전력부 장관은 국내 전력 수요가 매년 약 15% 증가하고 있으며 미얀마 전력 발전량의 47.6%가 수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미얀마에는 국가전력 시스템에 연결된 6개의 태양광 발전소가 있으며 11개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국제기구의 기술 및 재정적 지원 및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높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위원회 부회장은 지난 회의 결정에 따른 활동 현황과 NREC 지원단체의 시행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회원들은 전력 분야별 협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2024년 2월 14일 미얀마 연방대법원은 연방사법법 제63조에 의거하여 5천만 자 미만 민사소송의 경우 타운십 법원에서 판결할 수 있다고 발표를 하고 2024년 4월 1일부터 발효가 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타운십 법원 판사는 1천만 자 미만 민사소송만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으며 타운십 이하 법원 판사는 300만 자 미만 민사소송에 대한 공판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타운십 법원 판사는 5천만 자 미만 민사소송을 판결하고 2천만 자 초과하지 않는 민사소송에 대한 공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관리위원회는 전기차 관세를 면제하고 휘발유 자동차 수입을 금지하면서 미얀마 전기차 판매는 1년 만에 6배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전기차 관련 활성화운영위원회는 전기차 관련 라이선스를 85개 승인하고 2월 1일부터 쇼룸을 운영하도록 명령하면서 급히 쇼룸을 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선두 브랜드인 BYD를 제외하고 많은 업체들은 EV라는 로고만 걸어두고 텅 빈 쇼룸을 열어두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BYD 브랜드를 유통하는 에센셜 모터즈는 조립공장 건설을 준비 중으로 공장 부지 확보와 사업 허가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호존 뉴에너지 오토모바일 계열사에서 유통하는 네타 브랜드는 100km당 1.5리터 연비를 가진 엔진을 장착한 미니밴 유류 비용과 비교했을 때 80% 비용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미얀마 현지 유통사는 그랜드 사이러스로 네타 V 모델이 7,700만 짜, 네타 U 프로가 50% 비싸게 판매가 되고 있으며 2023년 미얀마 진출한 이후 두 모델을 통틀어 200대 정도가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MG 브랜드와 림모토 브랜드를 유통하는 MPK 모터즈는 MG 브랜드 차량이 약 300대 정도 판매가 되고 약 100대 정도가 사전 주문을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림모토 브랜드 차량은 가격이 26,000달러로 판매가 되고 있어 현지에서 SKD 조립 생산된 중고 수주키 에리티카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농촌개발협동조합부는 지난 8년간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을 통해 가정용 태양광 패널 시스템을 1만 개 마을을 대상으로 50만 가구의 설치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2016년 17년 회계연도부터 시작한 소규모 태양광 발전 설치 사업으로 약 250만 명의 도서지역 주민들이 전력 공급 혜택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요 설치 지역을 보면 국가전력망에서 최소 10마일 이상 떨어진 타닌따리 지역, 에야와디 지역, 샨주 라카인주에 집중적으로 전력 공급 사업을 펼쳐왔다고 합니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 사업은 두 가지 형태로 설치가 되었으며 가구 수가 적은 마을에서는 가정용 태양광 패널 시스템을 세대별로 설치를 했으며 가구 수가 많아 전력 수요가 높은 마을에서는 특정 지역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공급망 구축 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곤 지역 임대료가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대료 급등의 원인은 수요가 공급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최근 미얀마 전역에서 양곤으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쉐어 아파트로 임대를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지인 쉐어 아파트는 한두 명이 아닌 비좁은 공간에서 지내야 할 정도로 많은 인원이 지냅니다. 양곤 시내 부동산 시세도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곤 람마도 타운십과 라따 타운십 아파트 임대료는 유닛당 최소 30만 짜세 이르면서 2022년 중반 기준으로 12피트 50피트 아파트 가격이 7천만 짜 정도로 형성이 되었으나 현재 9천만 짜대에 이릅니다. 2023년 중반 5,500만 짜 타는 12피트 50피트 아파트 가격이 2024년 1월 현재 6,500만 짜까지 급등하였습니다. 라따 타운십 8층 아파트가 약 6천만 짜대라고 합니다. 2022년과 2023년 미얀마 금융거래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부동산 매매가 급증하여 부동산 시세도 급등하였으나 2024년 초 부동산 관련 세금 변동으로 높은 부동산 시세는 유지되면서 거래가 없었다고 합니다. 2024년 2월 2일 라파엘 인터내셔널 미얀마 사무소는 500병상 양곤 전문병원에 장기 이식 환자 필수 의약품을 기증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필수 의약품 기증은 2023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아시아 이식학회에 참여한 미얀마 의료진들의 요청 이후 라파엘 나눔과 라파엘 인터내셔널 미얀마 사무소가가 공동으로 주관하였으며 한미약품주가 주종근당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미얀마 장기 이식 환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 7품목이 제공되었습니다. 라파엘 인터내셔널 미얀마 사무소 권성의 본부장은 이번 필수 의약품 기증을 통해 장기 이식 환자들이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기원하며 앞으로 지속적인 기증을 통해 필수 의약품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곤 전문병원장은 신장 이식과 간 이식 수술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 환자들에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한국 라파엘 재단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라파엘 인터내셔널은 1997년 설립된 의료 NGO로 미얀마, 몽골, 네팔, 라오스, 필리핀,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에서 의료 NGO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설립 배경은 한국에 있는 해외 이주 노동자들의 열악한 의료 상황을 알게 된 서울의대 교수 겸 현재 라파엘 인터내셔널 이사장을 맡고 있는 안규리 선생님이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과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라파엘 인터내셔널 미얀마 사무소를 설립하고 현지 의료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미얀마 여성병원과 협력하여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검진 치료 사업, 양곤결핵센터와 협력하여 결핵검진 및 영양지원 사업 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매년간 신장 이식 수술 컨퍼런스도 진행을 하였으나 코로나 이후 중단되었다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라파엘 인터내셔널 미얀마 사무소는 앞으로도 미얀마 현지 공공기관들과 협력하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 서비스 및 보건 사업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